내가 아직 중학생이었을 때 일이었다. 여름 어느 날 온 가족과 가족여행을 가던 중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다. 낯선 땅에서 해는 저물고 겨우 이정표를 따라 외딴 마을에 도착했다. 간신히 민박집을 찾아 우리는 망설임 없이 숙박을 결정했다. 그날 밤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나갔다. 여관을 나서자마자 평탄한 언덕길이 보였다. 양쪽에는 민가가 늘어서 있었고 그 언덕 위에는 작은 절이 있는 것 같았다. 좋아, 저기 한번 가볼까?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얼마 걷지 않아 약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언덕길 양쪽에는 앞서 말했듯이 민가가 늘어서 있었다. 그런데 그 민가들의 울타리에 무수하게 많은 바람개비가 꽂혀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심하고 투박하며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 바람개비에 시선을 빼앗긴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때 한 집의 문 앞에서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그저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우 외진 곳에 있는 마을이었다. 혹시나 외부인이 방문하는 게 드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느꼈던 그 눈빛은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감정하게 보였다. 아까 보았던 그 바람개비처럼 이질감이 느껴졌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아버지에게 재촉받듯 우리도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 두 눈은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절에 도착할 때까지 똑같이 문 앞에서 우리를 쳐다보기만 하는 노인들을 몇 명이나 만났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덕 위에 있는 절에 도착했다. 크기는 꽤 작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큰 말벌집과 나비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곤충을 좋아하던 나는 신이 났던 것 같다. 내 남동생과 여동생도 절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자상해 보였다. 한참을 놀고 이제 민박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 아까 올랐던 그 언덕을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보았던 아까 전 그 노인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산책이라고 해도 2시간도 넘게 지난 시간이었다. 그동안 거기에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눈들은 여전히 우리를 무감정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무리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점심을 먹은 후 아버지가 오늘 하루를 더 묵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고 말했다. 급할 것도 없고 모처럼 왔으니 즐기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편이다. 물론 어머니와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아까 전 보았던 일도, 아까 그 노인들도 좀 특이하다 싶은 정도의 느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박집에서 다시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에는 묵사발이나 도토리묵, 청포묵과 같은 요리들이 나왔고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다. 저녁 식사 후 에어컨이 잘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한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에어컨을 뜯기 시작했다. 늘상 있는 일이라 나도 아버지를 돕기로 했지만 에어컨을 열고 나서 순간 섬찟했다. 에어컨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공벌레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행히 나도 아버지도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았기에 말없이 조용히 처리했지만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금 덥긴 했지만 잠을 설칠 정도는 아니었다. 아까 낮에 본 노인들의 감정 없는 시선이 떠올라 나는 무서워졌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어느새 잠이 들어 아침을 맞았다. 부모님이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꺼낼 때였다.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무슨 뜻이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 민박집에서 이틀이나 보내고 밥도 먹었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라니. 에어컨에 대해서는 말한 적도 없고 말했다고 해도 그게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부모님도 어이가 없는 듯했다. 민박집 주인과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부모님은 억지로 돈을 건네고 우리를 차에 태워 시동을 걸었다. 손님,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손님. 쫓아오는 주인을 뒤로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이곳의 이질감을 실감했다. 아무렇게나 꽂힌 울타리의 바람개비. 바람개비처럼 지나가는 길에 늘어선 노인들. 무감정하게 쳐다보는 그 노인들. 그것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차를 몰면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입을 열었다. 나 말이야, 산책 갔다 온 다음에 다시 그 마을을 둘러봤거든. 그 마을에 민박집 사람들 외에는 온통 노인들밖에 없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
밖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나는 소름이 끼쳤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나를 슬쩍 아버지가 바라보더니 좀 섬뜩한 곳이었지? 웃으면서 내게 말했다. 그로부터 2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애초에 그것은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어머니께 여쭤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꿈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때 돈을 억지로라도 건네준 게 다행이었어.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으니까 말이야. 라고 어머니가 말하며 그때의 아버지와 똑같이 웃고 있었다.